안녕하세요. 김 실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IT와 관련한 국가기술 자격입니다. IT하고 관련한 자격이 뭐가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정보처리 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정보처리 기능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요,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 산업기사, 네트워크 관리사 등이 있습니다. 뭐 PC 정비사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그거 이외에 국제 자격, 민간 자격, 혹은 뭐 공인 민간 자격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굳이 IT 분야뿐만 아니고요, 어느 분야의 자격이고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목적 없이 취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뭐 가령 이제 개별적으로 본인이 IT 분야 관련해서 비전공자인데 그냥 본인의 스펙이나 커리어 쌓기용으로 그냥 보여주기 위해 취득했다. 그러면은 제가 그동안 여러 종목의 자격시험 공부를 해오면서 느낀 건데요. 이제 보여주기 위해 취득하는 그것만큼 미련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의 스펙을 쌓는 목적이 뭐예요? 취업해서 먹고 살려는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몸과 마음이 편한 직장, 조금이라도 더 페이가 나은 직장, 조금이라도 더 안전을 우선시하는 직장, 그런데 취업하기 위해 스펙을 쌓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공무원, 공무원 거리는 거고요. 맞잖아요. 근데 일부는 더러 자랑할 목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나 이 시험 합격했어. 해외 가서 어느 연수 받았어. 그러면은 보여주기 위해서 스펙을 쌓았다 한들 그게 뭐 어쨌다고. 면접관들이 보기에는 그냥 고만고만한 역량을 지닌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가령 제가 뭐 기계 관련 학과 출신자라고 소개를 해드렸었고, 정보 처리 기사 자격을 응시할 자격 요건을 갖췄어요. 정보 처리 기사는 다들 아시다시피 4년제 대학 출신자라면 누구나 응시 가능한 거 아실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 응시 안 해요. 왜? 당장 내 대학 전공 관련해서 내 전공 자격 베이스를 더 키워도 시간이 모자른데 이전에 정보처리 기능사 최종 합격 수기에서도 밝혔지만 내 전공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정보처리 기사는 왜 취득해? 아니 맞잖아요. 아니 막말로 컴퓨터 공학과 출신자들이 기계어 소설계를 배울 이유는 없잖아요. 게다가 정보처리 기사가 지난 2020년부터 뭐 NCS니 뭐냐 하면서 개편되면서 어려워졌어요. 기사 출제 기준을 봤는데 아니 무슨 기술사 출제 기준을 보는 것 같아요. 혹시나 해서 올해 2022년부터 출제 기준이 바뀌었다는 정보처리 산업기사 기준 출제 기준도 들여다봤는데 걔도 기사 만만치 않게 어려워졌어요. 겨우 정보처리 기능사 합격할 정도의 실력 갖고는 어림도 없더라고요. 겨우 정보처리 기능사 뭐 어림도 없고 진짜 뭐 취득하려고 도전한다?
비비지도 못해요. 저는 그거 뭐 오르지도 못하려면은 쳐다보지도 않는 게 더 낫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성충이는 솔잎만 먹어야 한다. 그런 식의 주장은 아니에요. 그래도 최소한 비전공자가 내 전공 분야 관련해서 베이스는 어느 정도 챙겼고, 그래서 그거 이외에 약간의 감미료 정도로서 보여주기 위해 취득하려거든 그냥 기능사 수준 정도의 자격 취득 정도로 만족해라,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저 뭐 전문적이진 않아. 근데 남들처럼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사용할 줄 알아. 그러면은 일단 뭘로 증명하실 거예요? 본인의 실력이나 역량을 직접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여러모로 많죠. 그래서 서류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제일 편해. 그게 뭐겠어요? 바로 사무 자동화 자격이겠죠. OA 자격이라서. 그 중에서도 제일 일선에 있는 자격이 뭐겠어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이 있죠. 워드 프로세서,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얘네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자격을 취득했냐고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너는 어떤 자격을 취득했는데? 뭐 이런 뭐 저 같은 경우는요. 이제 뭐 제 기본 자격인 뭐 전기기사, 소방설비, 건설안전 뭐 이런 거 이외에 플러스 알파로 워드 프로세서 커말 2급 이외에 정보처리 기능사 취득했고요. 그리고 멀티미디어 콘텐츠 기능사 과정 거치면서 취득했던 웹디자인 기능사,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얘네 둘 취득했어요. 사무 자동화 산업기사도 취득을 했고요. 디자인 분야, 뭐 디자인 분야도 그냥 콘텐츠 기능사 과정 취득하면서 그 배우면서 이제 취득한 웹디자인 기능사 컴퓨터 그래픽스 얘네 이상은 취득하지 않을 거예요. 뭐 그거 이상 디자인 관련해서 뭐 산업기사 이상의 종목은 뭐 응시 자격도 안 되지만 혹여 응시가 가능하다 해도 뭐 아직은 도전할 생각이 없어요. 이게 다예요. 그 이외에 뭐 추가적으로 뭐 ITQ요? 뭐 GTQ요? 소프트웨어 코딩 자격이요? 인터넷 윤리 자격이요? 모스 자격이요? 얘네는 국가 기술 자격도 아니고 게다가 모스는 국제 자격이에요. 우리나라에선 거들떠도 안 봐요. 아니 국가 기술 자격도 널렸는데 이런 자격에 시선을 줄 바에 저는요 그냥 제 전공 관련 자격에다가 거기에 그냥 관심을 더 주는 게 더 낫다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인정받는 자격이 뭐가 있겠어요? 자격이나 면허요. 제 아무리 뭐 장로 면허네 어쩌네 해도 신체적, 정신적, 법적으로 심각한 결격 사유만 없으면 운전면허 다 갖고 계시잖아. 그쵸? 운전에 서툰 저도 운전면허가 있을 정도면 말 다 나온 거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정보처리 산업기사랑 정보처리 기사 개편되고 나서요. 합격률을 보면 알 수 있죠. 진짜 난이도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오르기만 해서
합격률이 많이 저조해졌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제가 정보처리 기능사를 합격했던 2021년 4회차 그때에도 합격률이 17.3%가 나올 정도였어요. 아무튼 IT 관련해서 제일 선봉에 있다는 정보처리 3대장 자격 있잖아요. 아까 앞서 언급했던 정보처리 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정보처리 기능사 얘네가 난이도도 NCS 기준으로 개편된다 하면서 많이 어려워졌어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요. 다른 자격에 비해서 쓰레기 자격이 돼버렸어요. 이게 그동안 누적 합격자가 많아져서 그런 것 같긴 해요. 아까 제가 그냥 기능사 수준으로 만족하라 그렇게 막 강조했던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요, 제가 뭐 컴퓨터 공학과나 뭐 소프트웨어과 뭐 그쪽 뭐 IT 관련 뭐 정보 보안학과 출신자 같은 그야말로 해당 분야 전공자 출신자들도 정보 처리 자격은 그냥 믿고 버려야 한다는 거냐? 이렇게 뭐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혹은 뭐 믿고 버리라는 거냐? 뭐 그거는 아니에요. IT 분야 전공자 출신자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의 역량을 어느 정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요, 얘네는 반드시 목숨 걸고 취득하셔야만 해요. 이제 비전공자들하고는 또 입장이 달라요, 당신들은. 목숨 걸고 취득하셔야 돼요. 기계 관련 학과 출신자인 제가 기계 관련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처럼 컴퓨터 공학과나 소프트웨어학과 뭐 IT 관련 보안학과 출신자들은요, 기본 소양으로 정보 처리 기사, 정보 보안 기사 등을 취득하셔야 하는 거예요. IT 관련해서 전공자인 당신들이 정보 처리 기사 취득하지 않으면 뭘로 본인들의 역량을 증명하실 건데요. 나중에 취업할 때 본인 전공 자격 없으면요, 면접 과정에서 내가 대학에서 뭘 전공했던 간에, 야, 너 학교 다닐 때 전공 자격 취득 안 하고 뭐 했어? 이런 비아냥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야, 난 통신학과 출신자인데 그럼 나 같은 IT 유사학과는? 취득하려면 하세요. 뭐 취득하지 말라고 막을 이유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조건이 있어요. 본인 전공 분야 자격부터 취득하시고 나서 이제 취득하던가 말던가 이제 그걸 판단하시길 권해요. 그리고 이제 가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제 이런 분들도 이제 취득하셔야 하는데요. 가령 제 예를 들어서 본인은 뭐 기계, 전기, 전자, 건축, 토목, 건설, 에너지, 용접, 배관, 물리학, 화학, 설비, 인테리어 뭐 이쪽과는 전혀 무관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한마디로 이제 순수 경제학, 일반 경영학 같은 순수 상경계열 학과 출신자, 법대 출신자, 뭐 로스쿨 출신자 포함해서 국문학과, 영문학과 같은 어문학 계열 출신자, 의대 간호학과 출신자, 체육학과, 무용학과, 음대, 연극학과와 같은 예체능 계학과 출신자, 사회복지학과, 사회학과, 철학과 같은
인문학 계열 출신자, 심리학과학 출신자 같은 자들, 교육학 계열학과 출신자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가령 본인의 업종을 바꿔서 뭐 안전관리 등의 소위 말하는 블루칼라 직종으로 와서 일하려고 하는데 자격이 없어서 밀린다. 진입하려는 분야와 관련해서 산업기사나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들어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쪽은요, 블루칼라에 비하면 대체로 밥벌이가 안 되는 편이에요. 간호사, 의사, 약사, 교사, 공무원 등이 되지 않으면 아마 더 그렇겠죠. 뭐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도 다 잘 나가는 분위기도 아니고 극히 일부만 잘 되잖아요. 이런 분들은요, 사전에 응시 자격을 맞춰서 자격 시험을 치르셔야 돼요. 스텝 밟기 식으로 해서 3호 자동화 산업기사나 정보처리 기사를 합격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요, 사전에 3호 자동화 산업기사, 정보처리 기사 얘네를 합격하셔야 뭐 전기기사든 일반 기기기사든 소방설비 자격이든 건축기사든 모든 응시가 가능해져요.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제 이런 분들도 일단 이제 취득을 하시고 나서 이제 좀 이쪽 분야 진입에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IT 분야 관련해서 내가 비전공자인데 난 정말 IT 분야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IT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 그러면은 IT 중에서도 어느 분야에 관심이 많은지 한번은 고민하고 들어가세요. 사회과학도 분야가 진짜 많은 거 다들 아시죠? 그만큼 IT 분야도 이제 분야가 많아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면 컴퓨터 기계가 있어야 되죠. 근데 컴퓨터가 발전하려면 기계 전자가 밑바탕이 돼야 돼요. 뭐 가령 CPU나 하드디스크만 해도 속도와 발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요, 기계 전자를 소형적으로 알아야 돼. 알아야겠죠. 하드웨어가 밑바탕이 됐다 해도 그 기계를 제어할 운영체제가 있어야 소프트웨어 응용 개발이 가능하잖아요. 소프트웨어 기능 개발도 중요한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게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냐가 중요해요. 소프트웨어 기능 구현, 디자인, 편리성 다 중요해요. 그리고 IT 분야라고 해서 설비 없단 법 없어요. 아무리 내구성 짱짱 튼튼하게 만들었어도 수명은 존재해요. 사람도 수명이 존재하는데 사람이 만든 기계는 또 어떻겠어요? 컴퓨터를 유통하려면 가격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컴퓨터로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그리고 지위 능욕이라 해서 얼굴 합성하는 거 있죠. 뭐 아무튼 제 그런 거. 그러면은 포렌식이니 어쩌니 하면서 과학 수사를 해야 돼요. 실수를
데이터 지운 거 복구하는 거요? 얘네도 나름 블루오션이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요, 일단 정보 처리 자격은 들고 가세요. 정보 보안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면요, 정보 보안 자격을 들고 가세요. 디지털 장의사 등이 되실 거면요, 해당 법령을 잘 살펴보고 들어가세요. PC 정비에 관심이 많으면요, 본인이 직접 창업을 하고 싶다 하시면요, 없어도 그만이겠는데, PC 정비사에다가 전자 관련해서 자격 하나 더 들고 가세요. PC 정비사도 응시 자격에 제한이 있는 걸로 알아요. 2급이 산업기사 자격인가 그거 있어야 될 것 같고요. 1급은 기사 자격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SMA 엔터테인먼트의 김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